안녕하세요. 시카스 프로젝트에서 통합 서버를 맡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카시안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통합 서버의 그 코어 부분인 KSS라는 사가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고 데모 보여드리는 동영상입니다. 일단 이런 걸 왜 만들었는지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사가 시스템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가 패턴 소개, 그리고 용어 소개, 그 다음에 KSS 소개까지 해드릴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그 여러분들이 KSS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밑에 있는 아답터 부분을 사용해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API와 연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답터 소개해드리고 이 KSS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데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 서버는 그 시카스의 사용자 구독 요청, 구독 신청, 구독 갱신, 구독 해지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이 구독 요청은 여러 개의 API 호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과금이 연결된 서비스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가 패턴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일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패턴인데 그 오케스트레이션 베이스드하고 코레오그래피 베이스드 이렇게 두 개로 그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개가 같은 일을 하는 패턴인데 그 구성이 좀 달라서 오케스트레이션 베이스드와 코레오그래피 베이스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오케스트레이션 베이스드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거는 애저에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베이스드 사가 시스템의 예제입니다.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 오케스트레이터가 사실은 이게 MSA처럼 나눠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지만 이렇게가 다 오케스트레이터 한 덩어리입니다. 이 중앙에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첫 번째 액터한테 혹은 이게 이름이 다 다른데 첫 번째 액터한테 그 이벤트를 보내고요. 처리가 되고 다시 오케스트레이터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얘가 시나리오에 따라서 두 번째 액터한테 보내고 처리가 되고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액터한테 보내고 처리가 되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어, 자 이렇게 석세스 됐는지를 상태를 기록을 하고요. 사용자는 요거를 내 요청이 이제 성공되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오케스트레이션 베이스드 사가 시스템입니다. 요 방식이 간단해 보이는데 직관적이고 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오케스트레이터가 듀레이블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망가지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장애에 대응하기 힘들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이루어진 것들을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트랜잭션 시나리오가 여기에 코드로 구현되어 있어야 되는데 유연하게 대응하기 좀 힘들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거는 초레오그래피 베이스드고요. 이거는 초레오그래피는 춤의 안무법이라는 뜻이고요. 그 각 컴포넌트들이 이 중앙 오케스트레이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다음 단계들로 이렇게 이벤트들을 전달하는 특징이 있어서 각자 춤을 춘다는 그런 뜻으로 초레오그래피라고 이름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일단 트랜잭션이 성공한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 컴포넌트가 이벤트를 보내면은 이 이벤트에는 작업 보고서라는 게 같이 이제 갑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가 그 초기 작업 보고서를 생성해서 이벤트를 보내면은 두 번째 컴포넌트가 작업 보고서를 받아서 자기 일을 하고 작업 보고서에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추가한 다음에 세 번째 컴포넌트를 보냅니다. 세 번째 컴포넌트가 자기 일하고 다 완료됐으면은
완료됐다 표시를 하고 다시 첫 번째 컴포넌트로 보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끝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실패했을 때는 똑같이 가고 여기서 실패.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돌아가지 않고 이전 단계로 돌아가면서 컴펜세이티드 철회 작업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존에 했던 걸 철회하고요.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도 이제 기존에 했던 걸 철회하고 컴펜세이티드 되었다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가 시스템은 그 금융 같은데 계좌이체 그런 데도 쓰일 수 있고 저희 같이 여러 API를 호출해야 되는데 중간에 문제가 됐을 때 그 전에 호출했던 API들을 철회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 소개를 드리면은 사용자가 처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청을 하는 것을 사용자 요청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구독 신청, 갱신, 해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가 시스템이 여러 트랜잭션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고요. 사용자 요청을 하나의 트랜잭션 혹은 여러 트랜잭션으로 이제 만들어서 사가 시스템 처리하게 됩니다. 트랜잭션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일의 단위인데 예를 들어 콜보 생성 요청, 알림톡 설정 뭐 이런 것들이 트랜잭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가 서비스는 그러니까 트랜잭션에서 한 단계를 담당하는 서버고요. 넥서스라든지 콜 에이전트라든지 콜 서버가 각 단계로 이루어진 게 콜보 생성 요청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 단계들을 담당하는 서버를 사가 서비스라고 하고 이 각 사가 서비스에서 하는 일을 스텝이라고 합니다. 요 위에서 보여줬던 요 A가 전체가 사가 시스템이고 얘네들이 사가 서비스들입니다. 그 사가 서비스들은 그 이벤트 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요. 이 이벤트 큐에는 뭐 레디스나 카프카, MQTT 뭐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API 호출은 이 서비스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어댑터를 하나 달아서 API 호출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넥서스 서비스에서는 넥서스 어댑터를, 콜 에이전트에서는 콜 에이전트 어댑터를, 콜 서버에서는 콜 서버 어댑터를 이렇게 달아서 그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어댑터가 처리해야 할 일을 그 잡이라고 하고요. 네. 콜 서버 어댑터의 경우에는 번호랑 콜 에이전트를 연결하기 위한 레거시 API 콜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 이벤트 큐를 따라서 작업 지시서라는 게 쭉 전달되고요. 한 작업 지시서에 각 서비스들의 어댑터에서 실행된 업무의 작업 보고서가 쌓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어디서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어디서부터 복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정확히 남게 됩니다. 초레오그래피 베이스드 사가 시스템을 구현한 게 KSS고요. KP 사가 시스템이라는 뜻에서 KSS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SS라는 애들이 그 사가 서비스들, 여기는 3개를 예로 들었고요. 사가 서비스들은 이벤트 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지시서는 DB에 저장이 되고요. DB에 직접 쓰지 않고 이 트랜잭션 로그, 작업 지시서 API 서버를 통해서 각 그 작업 지시서를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가 서비스에 일이 들어왔을 때 이 첫 번째 사가 서비스는 첫 번째 사가 서비스에 어댑터를 호출하게 되고요. 여기서 담당해야 될 일을 처리하고 이 리버시 프록시 통해서 첫 번째 서비스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담당하셔야 될 어댑터에서는 얘네들 이제 어떤 언어로 구현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API 그 HTTP 리퀘스트를 받고 HTTP 리퀘스트로 응답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드셔도 상관이 없고요. 작업이 어떤 작업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지, 어디로 보고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아답터에서 알아야 되고, 저는 어디로 요청해야 되는지 주소를 알아야 제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할 것이 해야 된다. 이전 단계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럼 해당하는 일을 하시고 예, 결과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답터를 통해서 외부 시스템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범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코어는 사가 서비스를 담당하는 얘를 구현한 거고요. 얘가 설정 파일을 읽어서 이 시나리오에 맞게 어디서 이벤트를 구독하고 어디로 이벤트를 보낼지 그런 걸 결정해서 시스템이 갖춰지게 됩니다. 데모는 밑에서 보여드리겠고요. 저 시스템이 브링업 될 때 요 시스템 컨피그를 하나 읽게 되는데 KSS 데모2라는 시스템은 하나의 트랜잭션, 110을 애드하는 트랜잭션을 가지고 있고 애드 10, 애드 100이라는 순서로 110을 애드를 하는 그 예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서비스와 애드 10 서비스와 애드 100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서비스는 아답터로 퍼스트 아답터를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드 10은 애드 10을 할 아답터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애드 100은 애드 100을 할 아답터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애드 10이랑 애드 100은 똑같은 이 URL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뒤에 패스를 바꿔서 하는 일을 다르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아답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같은 아답터에서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면은 패스에 따라서 핸들러를 바꿔서도 결정하실 수 있지만 제가 작업을 내려드릴 때 어떤 서비스에서 작업이 내려가는지 서비스 이름하고 어떤 트랜잭션의 일인지 트랜잭션의 이름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한 아답터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아답터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사실 신경 쓰실 거는 이 아답터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아답터인 코틀린으로 작성된 예제인 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답터는 서비스로부터 잡 리퀘스트를 받아서 레거시 API 호출해서 결과 받아서 잡 리스폰스를 보냅니다. 이때 잡 리퀘스트랑 잡 리스폰스는 응답 받았을 때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각각이 HTTP 리퀘스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싱크로 받으면은 처리하시고 처리가 다 된 다음에 다시 HTTP 리퀘스트로 올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잡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 그 이전 스텝들에서 어떤 결과들이 들어왔는지가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걸 보시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처리한 다음에 자기의 결과를 올려 보내주면은 이 사가 시스템이 작업 보고서를 갱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답터가 직접 작업 보고서 DB에 접근할 일은 없고요. 아답터는 자기 할 일 하고 자기가 한 일의 결과만 올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실패했다고 올려 보내주면은 이 사가 시스템이 알아서 그 전 단계, 그 전전 단계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음 단계에서 실패했으니까 이전 단계들을 철회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다시 그 전 단계의 아답터, 전 단계의 아답터한테 올려보내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거나 철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아답터와 서비스 간의 API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서비스가 아답터 주소로 get으로 헬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205K 보내주시면은 아답터가 정상이구나. 예, get 메소드로 205K를 보내주시면은 아답터가 정상이구나를 체크를 하고요. 잡 리퀘스트는 put 메소드로 보내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아직 문서화 전이라서 코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리스폰스의 내용도 문서화 전이어서 코드로 존재하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는 고 코드인데요. 잡 리퀘스트, 잡 리스폰스의 구조체가 이제 제이슨으로 인코딩 돼서 아답터에게 전달될 거고요. 잡 리퀘스트에는 tlog id의 트랜잭션 로그 작업 보고서의 id, 어떤 서비스에서부터 왔는지, 이게 어떤 트랜잭션의 일인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 단계의 일들이 스텝스라는 키로 전달이 되고요. 이게 철회를 위한 일인지 아닌지 전달이 되고, 어디로 응답을 보내야 되는지 응답 보내실 주소, HTTP 주소도 같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소로 응답을 보내시면 되는데, 응답을 올려 보내실 때는 어떤 트랜잭션 로그 아이디의 응답인지 작업 결과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트랜잭션 로그 아이디가 필요하고요. 이 트랜잭션 이름은 안 올려 보내주셔도 되는데 트랜잭션 로그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이유는 특별하게 퍼스트 아답터의 경우에는 트랜잭션을 생성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만 필요해요. 그래서 이 필드가 있고 생략, 오밋하셔도 됩니다. 이게 현재 작업이 페일 되었는지 여부, 보통은 석세스겠죠. 페일 되었는지 여부와 페일 되었을 때는 레포트 키에 그 에러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스트링으로. 보통은 페일이 아닌 경우에는 레포트에 그 제이슨으로 작업 결과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이슨 형태는 다음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면 되기 때문에 그 전후 단계의 담당자들하고 상의하셔서 자유 형태로 기술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고려해 주실 점은 내가 받은 이 스텝스에서 받은 내용하고 중복되지 않는 내가 한 내용만을 담는 게 이제 좀 권장됩니다. 왜냐하면은 각 아답터마다 이 스텝스가 배열로 전달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 계속 담겨 있으면은 그 자원 낭비겠죠. 예를 들어 테넌트 내용이 매 스텝마다 담겨 있으면은 낭비이기 때문에 테넌트 이름은 퍼스트 아답터에서만 전달하고 두 번째 아답터부터는 그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레포트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고려할 점은 그 밑에 서비스로 내려서 그 밑에 아답터가 뭔가 작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결과를 처리할 힌트를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DB에 뭘 썼는데 그거를 철회 요청이 들어오면은 다시 그 DB에 쓴 내용을 지우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지우기 위한 정보를 담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회 요청이 돌아왔을 때 나 철회 다 됐다 라는 거를 또 서비스한테 올려 보내기 위한 컴펜세이티드라는 그 키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생략할 수 있고요. 보통은 레포트는 생략하지 않고 자기 결과를 올려 보내는데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성된 작업 보고서의 예제인데 여기는 그 세 단계로 이루어진 퍼스트, 애드 10, 애드 20, 애드 100 세 단계로 이루어진 130을 애드하는 트랜잭션의 작업 보고서고요. 네. 이 작업 보고서 아이디는 그 UUID로 퍼스트 아답터가 최초의 작업 보고서를 생성 요청할 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이디로 그 작업 요청을 받게 되시고 이 아이디를 다시 올려 보내주셔야지 사가 시스템이 작업 보고서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작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작업이고요. 퍼스트 어댑터는 이 시간에 hello KSS라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DB에 저장하기 위해서 스트링으로 한 거고 여러분 그냥 제이슨으로 올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텝이 애드 10에 전달이 됐고 애드 10은 나 10 더했다 라는 보고서를 또 올려 보냈고요. 그거를 애드 20이 받아서 애드 20은 나 20 더했다 올려 보냈고 그거를
add 100이 받아서 나는 100 더했다 하고 올려보내면은 첫 번째 어댑터에서 10, 20, 100이 다 되었으니까 130이 되었구나 하고 스테투스를 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자, 여기가 그 KSS GitHub 저장소고요. 간단히 요 구조만 리뷰 드리면은 유젠플 어댑터들이 있고, 그리고 리버스 프록시, 사가 서비스, 트랜잭션 로그 API 서버 이렇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키지들은 얘네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애들이 패키지 디렉토리 밑에 들어있고요. 이것들을 빌드하기 위한 도커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답터에 관련된 내용은 패키지에 아답터 API 바디에 여기에 아답터 API를 호출할 때 바디로 어떤 제이슨이 오고 갈지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데모는 별도의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데 KSS 언더바 데모라는 저장소고요. 데모 1, 데모 2, 데모 2 퍼블릭 이렇게 현재는 3개가 있습니다. 이 데모 1, 2는 실행하시려면 직접 로컬에서 KSS를 받아서 빌드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로컬에 dev 다시 KSS 다시로 시작하는 이미지들이 몇 개 생기거든요. 걔들을 가지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게 이 데모고요. 데모 1, 2고요. 데모 2 퍼블릭은 이제 외부 개발자분들은 KSS 소스를 접근하실 수 없기 때문에 KSS 컴포넌트들을 퍼블릭 그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올려놨습니다. 프리빌트된 리눅스 AMD 6사용 이미지를 사용한 데모입니다. 데모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도커 컴포즈 업을 하면 데모가 실행이 되고요. 그 후에 퍼스트 어댑터의 주소에 특정한 그 패스로 신호를 보내주시면 이렇게 첫 번째 어댑터의 결과물도 이제 그 가짜로 생성하게 해놨습니다. 보내주시면 데모가 동작하게 됩니다. 데모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KSS 데모 저장소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압축해서 전달해드리는 데모2 퍼블릭 을 들어가셔서 도커 컴포즈 업으로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이 데모는 KSS의 시스템 컨피그인 KSS 야멀이 있고요. 그리고 도커 컴포즈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면은 로컬에서도 KSS가 실제로 디플레이 되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KSS.yaml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고요. 이 시스템은 두 개의 트랜잭션이 있는데 110을 더하는 add 110, 130을 더하는 add 130이라는 트랜잭션을 지원하고요. add 110 트랜잭션은 퍼스트 어댑터, 퍼스트 서비스, add 10 서비스, add 100 서비스 이렇게 해서 10 더하고 100 더해서 110이 나오는 트랜잭션입니다. 130은 10에 20이 추가로 더해지고 거기에 100 더해서 130을 더하는 트랜잭션입니다. 이 서비스들은 사실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그 서비스들이 이 밑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각 서비스의 어댑터 주소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시스템 컨피그에서 도커 컴포즈 파일이 자동 생성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수동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둘이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도커 컴포즈고요. 요건 이벤트 큐,
그 작업 보고서 접근 API 서버, 그리고 KSS로 돌아오기 위한 리버스 프록시, 예, 여기까지는 KS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서버들이고, 사가 서비스들도 시스템 컨피그를 읽어서 자동으로 생성될 내용입니다. 퍼스트, 애드 10, 애드 20, 100까지, 그래서 4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이 이제 담당하실 아답터들인데, 퍼스트 아답터는 네, 8080 포트가 열려 있어서 트랜지션을 시작하기 위한 HTTP 리퀘스트를 주시면 요 퍼스트 어댑터의 리스폰스 잡 리스폰스 주소로 올려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트랜잭션이 시작되고요. 나머지 아답터들은 다 애드 아답터를 사용해서 구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도커 컴포저를 업을 하면은 KSS가 브링업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각 서비스들이 지원하는 트랜잭션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드 10 서비스는 애드 110과 130에 포함되지만 애드 20 서비스는 애드 130 트랜잭션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 컨피그를 읽어서 브링업 타임에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이제 퍼스트 아답터에게 신호를 줘서 애드 110 트랜잭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됐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퍼스트 아답터가 새로운 트랜잭션 t add 110을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때 새 작업 보고서가 생성이 됩니다. 네, t add 110이고 퍼스트 add 10, add 100의 순으로 진행될 작업이다. 그래서 퍼스트가 생성한 결과 보고서 그 레포트를 가지고 이게 퍼스트가 생성하는 레포트입니다. 이 레포트. 첫 번째 add 10 서비스에게 전달이 되고 add 10 서비스는 연결되어 있는 아답터에게 전달해서 이 전 단계들과 함께 add 110 트랜잭션 중이고 add 10 하는 서비스로부터 온 요청이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한 다음에는 이 주소로 이 레포트 내용을 자기의 레포트 내용, 이 퍼스트의 레포트 내용 말고 add 10 아답터의 레포트 내용을 올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답터가 받아서 add 10 할 건데 1초 걸리고 1초 있다가 되었습니다. 내 레포트는 added 10입니다. 하고 올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걸 서비스가 다시 받아서 다시 이벤트 큐에 전달을 하고요. 다음 서비스인 add 100이 받아서 add 100 아답터에게 전달하는데 이때는 그 전달받은 스텝스에 퍼스트 add 10의 내용이 이렇게 누적되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add 100은 자기 할 일인 100 더하는 일을 하고요. 역시 1초 걸린다. 1초 있다가 답 완료. 그리고 added 100을 add 100 서비스에게 올려 보내주면은 이벤트가 다 되었다. 퍼스트 서비스로 돌아간다. 그래서 퍼스트 서비스와 연결된 퍼스트 서비스 아답터에서 이제 트랜잭션이 완료되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퍼스트 10, 100을 거쳐오면서
10과 100을 더해서 110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DB에 저장되어 있는 작업 보고서는 전달 받으시는 작업 보고서와 살짝 다른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고요. 티로그 아이디, add 110 트랜잭션, 언제 트랜잭션이 시작됐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됐는지, 현재 상태, 총 몇 단계를 거치는지, 스텝 그 순서들, 그리고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지, 0, 1, 2 갔다가 0으로 와서 돈이 됐죠. 퍼스트 아답터의 결과물, 세컨드 아답터의 결과물, 서드 아답터의 결과물 이렇게가 들어 있습니다. 실패하는 경우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 서비스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아답터 주소에 숫자를 건네주지 않고 XX하고 건네주면은 아답터가 이걸 숫자로 파싱하다가 에러를 내면서 아답터에서 작업이 답이 실패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페일 메시지가 생기고 컴펜세이티드가 다시 이전 단계들로 전파돼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130을 더하려면은 130 트랜잭션을 해야 되고요. 네, 무슨 일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130 트랜잭션이 시작됐고요. 퍼스트 10, 20, 100을 순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퍼스트 진행됐고요. 퍼스트에서 애들 10을 더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애드 20의 아답터가 받았고요. 잘 받았죠? 애드 20 아답터가 받은 다음에 보고서를 올려보낼 때 이제 페일드를 true로 하고 레포트에 에러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펜세이트가 시작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애드 10으로 돌아가서 이제 애드 100이 아니라 애드 10으로 돌아가서 컴펜세이트 true 작업이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애드 10으로 돌아가서 애드 10이 이전에 에디드 10을 했으니까 컴펜세이트 해라 라는 게 서비스에서 아답터로 전달이 됐고요. 그러면 애드 10의 아답터는 컴펜세이팅 10, 컴펜세이티드 그래서 나 철에다 했다 라고 다시 서비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퍼스트까지 돌아와서 트랜잭션 돈 됐고 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처리가 됐네요. 작업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네. 스테투스가 컴펜세이티드 되었고요. 10, 20, 100순으로 가야 되지만 10, 20에서 실패해서 돌아와서 컴펜세이티드 되었고 현재 상태는 이 첫 번째인 그래서 컴펜세이티드로 마무리되어 있는 트랜잭션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준비한 데모고요. 2월 말까지 저희가 이 내용을 문서화해서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KHS도 계속 이제
개발이 필요한데 그걸 기다리지 않으시고 아답터 개발을 바로 착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